김승준의 소리로 보는 세상. 안녕하세요. 소리로 보는 세상의 김승준입니다. 야, 시간 참 빨리 지나갔죠? 벌써 12달의 달력 중에서 한 달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슈퍼문이 밤하늘을 밝혔었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고 실제로 본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달을 손안에 잡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예쁜 이기가 있던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소원을 빌기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그 꿈과 그 목표를 향해 집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자주 이런 소리를 듣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좋은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목표를 꼭 이루길 바랍니다. 등 저도 자주 얘기하고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요. 그 소리가 올해만큼은 유독 특별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리였으면, 그런 소원의 어떤 마법 같은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올해 꼭 소원 성취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리로 보는 세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 파트너죠. 혜성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새해,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2018년. 네. 개의 해입니다. 개의 해. 네. 저게 요즘 애완견, 반려동물로 그렇죠.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되니까 사람들이 막 카톡이나 그런 걸로 개 귀여운 사진 되게 많이 네. 보내더라고요. 황금개네요, 또. 네, 황금개. 60년 만에 네. 돌아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개를 시바견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시바가 좀 황금색이 나서 그런지 시바견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개인데.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애청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얘기로 좀 채워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성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계기가 어떤 거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DJ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소봇에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DJ를 통해서 어떻게 또 뭘 준비하다가 또 성우 쪽으로 되셨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디스크 자키죠, 디스크 자키. MC. 디스크 네. 자키보다는 MC,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의식의 지배자. 오. 그러니까 사회자. 네. 어떤 그 많은 그 토론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하는데 예, 진행을 좀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네. 유재석 같은. 그렇죠. 근데 유재석 씨하고는 조금 다르고 저희 때는 그런 그때는 프로그램들이 좀 진중한 아나운서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롤 있었죠. 모델이 그때는 김동건 아나운서님 그때 이제 롤 모델이었죠. 근데 그 이후 세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네, 요즘은 약간 예능 네. MC들이 더 많아졌죠. 네네네네. 재미있게 이끌어가면서 네.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얘기를 끌어낼 수 있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MC로 데뷔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네. 보통 MC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탤런트가 되거나 아니면 가수가 되거나 아나운서 쪽도. 그렇죠. 아나운서가 네. 되거나. 근데 아나운서들은 그때 이제 좀 딱딱하고 이렇게 좀 정직한 쪽이었고 네. 그다음에 성우가 되거나 그 당시 제가 입사했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네. 양용의 홈런 출발, 양용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양지훈 선배님, 배한성의 가로수를 누비며 아침 시간에, 그리고 김도현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네. 김도현의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고 또 네. 장유진의 가요산책, 이선영의 영화음악실, 네. 많은 분들이 다 라디오 쪽에서 MC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모르는 세계가 또 있었군요. 저희들이 그쵸. 지금 모르는 세계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래 라디오 MC가 저는 참 매력적이어서 그 당시엔 나도 성우가 되면 네. 저렇게 MC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입사를 했는데 네. 제가 입사하자마자 이제 하차를 하시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다음에 막 그 주로 이제 탤런트들 인기 탤런트들이 조금씩 라디오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 라디오를 이끌어가는 건 목소리의 힘인데 네. 이제 곧 라디오들도 성우들이 다시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친구들은 보면 성우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MC보다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네.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그쪽에 네, 치중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 또 가끔 보면 MC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네. 있으면 이쪽에도 조금씩 우리가 발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배한성 선배님 말씀을 선생님이죠. 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성우로서 한 가지 일도 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발을 좀 넓힐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배워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MC에 이제 길을 들어섰고 그리고 조금씩 할 수 있었다. 꿈을 꾸면 예. 이룰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우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네. 저기 김혜성 씨는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성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네. 뭘 준비했냐? 저는 딱 그 요즘 성우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세대에 맞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네네. 이쪽을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손준 선배님이나 또 여러 선배님들 연기를 보면서 뭐 따라해 보면서 그래서 좀 연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제가 생각했던 또 그 성우의 시장은 또 작았어요. 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만 봤지 그 외의 것들은 많이 안 봤어요. 막상 성우가 되니까 성우들이 할 일이 정말 많죠. 네, 그래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크기도 하고 "헉, 이런 거 저런 것도 하는구나. 실제로 또 제가 몇 번 그런 걸 또 하기도 했고 네.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되게 우물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물안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준비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더니 그때는 이제 주로 라디오 연기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 자기 연기. 호흡의 연기. 네. 예.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크게 느꼈었어요. 보통 이제 저는 성우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연기, 뭐라고 해야 되지? 테크닉이 아닌 그냥 본인 자체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연기. 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처음에는 뭐 목소리 이쁘게 꾸미고 멋있게 만들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연기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모르는 그럴 때가 있는데 딱 제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 연기라는 게 사실 드라마 연기건, 영화 연기건, 뭐 라디오 연기건, 무대 연기건 기본은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그걸 이제 표현하는 매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 많은 친구들이 성우를 하면 그냥 잘 읽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뭐 청소년 친구들이나 뭐 지망생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네. 시작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도 보통은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요즘 좀 유행하는 것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항상 얘기를 해요. 우선은 정말 제대로 된 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성우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연기 공부를 먼저 시작해라라는 말도 좀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좀 테크닉으로 빠지기보다는 정말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연기를 좀 한 다음에 좀 그 다음에 성우 연기를 배우는 것도 좋다. 그런 식으로도 저는 이제 알려줄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네. 행복하죠. 어우, 그럼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뭔가 계속 공부하고 발전한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 때도 뭘 계속 외우다가 뭘 풀었을 때 되게 쾌감이 있듯이 그렇죠. 네. 연기도 계속 뭔가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맨날 똑같은 걸 쓴다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거, 새로운 연습, 새로운 연기 그러면서 좀 성장하는 느낌이 좀 성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만족감을 얼만큼 느끼느냐. 만족감. 이런 건, 예. 네. 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자만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네.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그 중간을 지키면서 살짝 만족하되 계속 노력하는. 네. 오늘에 감사하면서. 네. 그럼 선배님께서는 네. 이제 그 DJ를 네. 그럼 뭐 연기를 그냥 처음에 잘했더니 잘해서 끝까지 잘하더라. 아니 진짜 저 진짜 잘 못했어요. 입사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친구들은 워낙 이 듣는 것들이 많아서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보고 많이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국에 딱 들어와서 연기를 막상 하라고 하는데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서 뭐 연기를 하고 뭐 못하고 자기를 표출하는 거를 떠나서 이 마이크 앞에 서서 나 스스로 어떤 무대에 선 거와 똑같잖아요. 네. 이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렵고 이게 과연 맞는가? 가령 뭐 이렇게 더빙이라고 하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뭐 연기의 가이드는 안 되더라도 뭐 그림이 있고 여기 어느 정도라는 부분이 있지만 네. 라디오 드라마를 할 때는 이게 맞는지 네. 이게 진짜 내가 한 게 맞을까? 어디 그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긍정의 느낌을 주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걸 조금씩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꽤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힘들어서 정말 네. 울렁증도 심했고 숨도 못 쉬었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그렇죠. 그 대본 보면은 네네. 무슨 역에 대사 있고 무슨 역에 대사 있는데 이게 한 줄 한 줄 내려올 때 되게 카운트처럼 그렇죠. 19, 87 되게 떨리잖아요. 맞아요. 아 그때 진짜 쫄깃쫄깃한데 그쵸. 다 똑같군요 역시나. 제가 얼마나 떨었냐면 마이크 앞에 서 있고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은 이제 뒤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살짝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 앞을 눈으로 두고 있는데 그땐 긴장돼서 누가 미간을 딱 찌푸리는 그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간을 찌푸리는 소리. 네, 다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 특히나 선배님 세대가 이제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엄숙한? 그렇죠. 좀 진지하고 네. 좀 그런 세대에다가 제가 KBS 옛날에 시험을 보러 갔었었는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라디오 녹음하는 녹음 그 장소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크죠. 아주. 그렇죠. 네네. 부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라디오 드라마 할 땐 좀 큰 데서 하는 거 맞죠? 예, 두 곳에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15부조, 7부조 하는데 아마 보신 곳이 15부조일 거예요. 거기 같은 공간이 되게 넓고 네. 그리고 방음이 잘 돼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문을 딱 닫는 순간 네. 귀에 갑자기 웅 하고 진공이 된 상태 네. 같은 느낌이 되면서 호흡이 올라가요. 네. 맞아요. 호흡이 올라가고 그리고 워낙 넓으니까 네네. 그 내 몸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게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 신경 쓰여요. 처음엔 막. 그리고 방음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하나 올 때 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 스스로. 이거 또 그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 네. 그 KBS 무대에서 쓴 그 종이를 뭐라고 하죠? 뭐라죠? 갱지라고 갱지? 예. 그게 되게 좀 이런 A4 용지보다 좀 더 부드럽고 하늘하늘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사삭 이게 다들 진짜 이게 8절지 그러니까 좀 그 A4 용지의 두 배 정도 되니까 예. 들고 있다 보면 갑자기 휘 꺾어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 쫄깃쫄깃한 전속이셨겠네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 질문들이 많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네. 한번 잠깐 짚어드리고 갈까요? 네. 네. 성우가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되기 위한 학업의 진로 선택 방법은 성우가 되려면 나이 제한은 우선 성인 돼서부터 이제 공채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채 시험은 20세 이상 공채 시험을 볼 수 있고, 근데 남자는 또 이제 또 나라의 또 책임을 져야 저 진담에 와야 되고, 아니면 군 면제도 됩니다. 네. 이 사실 연기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좀 낯간지럽잖아요. 사실 그 특히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 얘기도 많고, 네, 뭐 좀 갑자기 어덜트 얘기들도 많고, 뭐 불륜, 막 네. 갑자기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들 나오고 네. 했을 때 잘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준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채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계약직이긴 하지만 입사를 해서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하려면 뭐 군대도 갔다 온 상태여야 되고, 네.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준비는 일찍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네. 나이 제한은 나이 제한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상부터. 왜냐면 고등학생 때도 너무 성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막 시험 언제 봐야 하는데 뭐 20살 이상부터. 제한이니까 이제 뭐 네. 미루는 없다 이런 얘기죠. 위로는 없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게 그게 있네요. 그리고 성우가 되기 위한 학업의 진로 선택. 진짜 저 혜성 씨는 전공이 뭐예요?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기과를 갈까 했는데 거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쪽을 갈 걸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연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미리 연기과를 가서 미리 배워두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성우가 되고 싶은 지망생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시간을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워낙 학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연기를 전공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혜성 씨도 지금 겐지를 맡게 된 이유가 네. 그래도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게 좀 플러스 점수가 된 거 아닌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전공들이 꼭 그 같은 계통의 것들을 해도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절대 해가 되진 않고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성우를 하면서도 뭐 당연히 성우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른 일도 같이 겸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진로를 연기를만 해야 된다라고 또 안 잡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워낙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들도 많고 네. 그리고 자기가 전공 분야를 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 연기에 대한 부분의 진정성들이 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네. 물론 전공하면 좋죠. 전공하면 좋은데 네. 그 외의 것들도 좀 박학다식하게 네. 성우를 하려면 좀 박학다식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시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서 의외로 정말 뭐 영어라든가 네네 아니면 정말 무슨 과학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알아두면은 또 활동에 있어서 쓸 때도 많더라고요. 쓸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뭐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를 한다거나 네. 판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전문 용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다면 훨씬 더 그렇죠.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PD들도 네. 배역을 정할 때 얘가 뭐 법대 출신이래 그러면 오, 맞아요. 예. 네. 확실히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전공은 열심히 하면서 네. 연기도 또 공부해 가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